안녕하세요. 주식 보좌관 김대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제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22분이네요. 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우리 선배님들 제 거 포스코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제가 뭐 굳이 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제가 토요일에 제가 포스코 관련해서 첫 영상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17일날 제가 영상을 드렸었는데, 뭐 우리 선배님 직접 보시는 걸 좋아하니까 잠깐만 보고 바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결론은 찐 바닥이다 해서 트럼프 IHRB 불확실성 골드만삭스 매수 이유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4일 전에 제가 영상을 드렸었는데요. 왜 이 얘기를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찐 바닥을 맞췄다고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사실 추가 매수를 했어도 사실 우리가 이날 저가가 사실 27만 7천 원이었으니까 지금 주당 3만 원이면 거의 10% 이상 상승한 건 맞죠. 하지만 지금 상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현재 4.07% 상승한 30만 7천 원의 장은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뭐 전에는 워낙 거래량이 없었다 보니까 100% 이상은 나왔지만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지금 그 포스코 홀딩스의 이런 지금 재료라든지 일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 자체가 완벽하게 상방을 뚫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장은 정말 바닥까지 형성된 건 맞습니다. 이건 사실 차트적인 기술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기술적인 자리에서 지금 우리 상방이죠. 요선 이 주가 5일선을 지금 강하게 뚫어주긴 했고 지금 이제 위에 21선 터치만 된다고 하면 이제 상방이 32만 원까지 즉 진성 개인 매물들이 있는 물량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이 앞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가 끝까지 천장을 뚫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또는 어떤 변동성이 중간에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선배님들 15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뭐 주식을 못해서 현재 제가 주식 잔고가 0원인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제 영상 통해서 거의 160%를 12일간 사실 수익을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 이상은 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왜 0원이 있느냐? 우리 선배는 제가 개인적인 제 자금 들어가면 선배님들한테 아무래도 본인 돈 들어갔는데 어떻게 양질의 정보가 나오겠습니까? 본인 성향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들 제가 많이 좀 눌러다고 말씀드린 게 유튜버로서 저한테 이게 개인적으로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초반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80만 포스코 주주들이 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 우리가 함께 세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자리에서 즉 제가 주말에 영상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월요장에서 매수를 추가 매수 자리나 신규 매수 자리 분명히 이으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도 한 6,000명 가까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자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크게 급등할 거면 지금 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갈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도 세력처럼 같이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종목 속에서 또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캐즘 현상이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해당 자금들에서 뭐 신용자금 써가면서 비중을 늘리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히든 종목이라든지 좋은 종목 수익이 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도 오픈해 드리면서 선배님들 이런 최적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 제가 이런 타이밍 잡아드리고 또 이 단기 수익 종목 통해서 수익을 난 자금으로 신용잔고 없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으로 더 큰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전에 필생 이기자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자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 나오면서 자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렸죠. 자, 투자별 매매 동향과 그다음에 이 거래 순간 거래 연량, 특히 이거 CLSE 증권에서 오전부터 계속적인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현 시점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골드만삭스와 CLSA 같은 이 재료형 가치 투자 자문사들이 포스코 홀딩스에 들어가고 있고 반대로 장기형 투자 자금이 퓨처엠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주사의 과대 낙폭을 판단 유입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딩스를 보여주고 계신 선배님들은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 하단에서 조금씩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 거며 퓨처엠은 차트상 단기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 안내드릴 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각기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장인하 회장이 굉장히 곤란한 위치는 맞습니다. 여러분 자 기사 한번 보고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주축 사업이 휘청하고 있다. 진퇴양난석 돌파구는 그러면서 나왔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포스코의 주축 사업이 뭡니까? 철강입니다, 선생님들. 맞죠? 이거는 뭐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게 영업 이익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값싼 중국산 철강들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경쟁력이라든지 우리 이 포스코만의 철강의 이런 유일한 뭐 장점들이라는 장점을 특화시켜서 경쟁력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이런 이 매출 저하 현상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부분에서 장인 회장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120개, 그러니까 계열사 중에 120개 정도는 사실 수익을 못 내는 업체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력으로 2차 전지와 철강을 좀 더 특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개편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 재료. 2차 전지가 됐던 철강이 됐던 지금 중국산 제품을 의지하고 있는 이 재료에서 독립을 어떻게든 이뤄내겠다라는 건 의지는 끝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선배님들, 제가 이 트럼프 당선이 당선되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대중국이죠. 관세와 뭐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 또 트럼프 1기 때를 기억하셨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관세, 철강 관련해서도 그때 반도체도 그때도 이어지고 있었지만 관세 비롯해서 엄청난 이런 대중국 제재들을 들어갈 것을 우리 서민들 알고 계실 거예요. EU도 마찬가지일 거고 캐나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기조를 가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차츰차츰 분명히 개선이 될 것인데 어느 부분에서 일단 2차전지 캐즘 현상에 있어서도 지금 원통형 배터리들이 차세대 배터리들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이 ESS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반도체의 이 요구 사항은 앞으로 사실 향후 몇 년간은 계속 뭐 향후 몇 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글로벌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라는 건 선배님들도 어느 정도 예측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거고요. 이 막대한 전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원전 사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원전이 부활하던 해상 풍력이 부활하던 리사이클링이 부활하던 이 부분 이 전력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담아서 필요한 데 전력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안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선배님들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니켈이 들어가는 뭐 리튬 배터리가 될지 원통형이 될지 전고체가 될지는 어차피 개발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첩되는 재료들, 음극재든 양극재든 들어가는 니켈이라든지 황화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필요한데 대중국 제재가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재료 독립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캐나다가 됐던 아프리카가 됐던 지금 포스코 제가 이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블랙 다이닝이라고 해서 지금 캐나다의 광산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천연 흑연에 대해서 연간 25만 톤 이상 즉 전기차로 따지면 1년에 1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이 재료를 확보해 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수익이 안 느는 건 사실이에요. 캐즘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의 움직임들, 즉 중국을 탈피해서 재료 독립을 하려는 이 움직에서는 사실 이런 장기형 투자자인 골드만삭스라든지 CLSA는 사실 이거는 장기형 투자보다는 이 흐름을 잘 보는데요. CLSA가 홍콩 있지 않습니까? 홍콩의 자금을 구축으로 한 이 증권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사항들도 그렇고 이 홍콩이 지금 중국계 자본들도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이 미국계 자금들, 즉 외국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는 데가 또 CLSA거든요. CLSA에서 자금이 들었다는 건 단타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주사소의 완벽한 이 지금 바닥에서 다시 상승세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이 부분에서 이것도 한번 더 볼게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더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차피 선배님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슈가 테마로 묶여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건 수급이 나가건 다 대왕고래로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2차 전지 원료를 갖다가 포스코 퓨처엠에 갖다 주는 주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금 우리 개인들의 시선에서는 이거 외에는 대왕고래 외에는 아직 안 볼 겁니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음극재든 양극재든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현재 이 단기 자금들이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나올 수 있고 장기적인 이 자금들은
홀딩스, 즉 지주사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퓨처엠이 먼저 사실 상승세가 나와줘야지만 포스코 홀딩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ESS의 필수 소재가 이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포스코 퓨처엠이 캐즘 현상 속에서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만 1조 5천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하 회장이 지금 노사 갈등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든 아니 비정규직이든 노사 갈등도 힘들고 철강 소재 제품들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1조 5천억을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 공장 증설하고 그러니까 재료 납품 관련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설비 투자 비용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2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할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업황이 불황인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큰, 그러니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라는 말이 있죠. 숲을 보고 지금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포스코에서 이 장인하 회장이 연초에 기조연설 때 뭐라고 했습니까? 200조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글로벌 초거대 기업으로 반드시 올라가겠다. 이 그림 속에는 당장 가지고 있는 철강이 아니었을 겁니다. 철강은요, 이미 주축을 잡고 있었고, 지금 2차전지 재료 독립 통해서 이 재료를 납품하는, 즉, ESS와 글로벌적인 이 AI에 대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중국 관련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림을 본 건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힘든 것도 맞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포스코 주주분들 진득하게 사실 포스코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입니까? 이렇게 크게 성장했을 때 포스코를 산 이유,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그림으로 이 포스코를 가져가서 내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든 간에 아니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금으로 쓰든 간에 뭐 이런 긴 안목으로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자를 사든 내가 돈 있을 때마다 나눠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항상 싸게 있을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이 전략이 항상 어디에서 털리냐면 외인들입니다. 외인들 투자 매물 잠깐만 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자 외인들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통적으로 털어낼 때 이걸 왜 털어내는지 아시죠? 선배님들? 외인들 털어낼 때 보면 개인들 신용잔고 물량을 보면 합니다. 신용잔고 비율들을 자꾸 털어낼 때 외인들은 털고 신용잔고 털리면 그때 매수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항상 저렴할 때 사던 뭘 하던 꾸준하게 사서 끝까지 올라갔든지 기다리는 이 패턴을 아니까 이들은요 올라가면 떨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는 거 똑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자 외인들이 우리 신용장구들 즉 이 공휴일도 낮춰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타이밍에서 우리 지금 제 영상을 보신 선배님들은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자 공휴일 떨어질 때 저점에 사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영상을 드렸던 이유가 월요일부터 사도 사실 이 공휴일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자 공휴일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그럼 지금 매수해도 사실 수익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전략들 통해서 선배님들이 이왕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죠? 높은 자리에 살 필요 없고, 좋은 자리에 사서, 이왕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거라도, 좋은 자리마다 담아가면 되지, 나쁜 자리마다 담아갈 필요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선배님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혼자서 이 포스코, 물론 대형 기업이고, 이 포스코가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왕이면 최적 타점에서 우리 한번 들어가면서, 굳이 손실을 주면서 외인들한테 이 손실 금액을 뺏기지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같이 실시간 대응 전략 드릴 거고 이런 앞으로 이런 모든 전략들을 공유하실 분들은 지금 상단에 지금 번호 나오고 있나요? 제가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상단 번호로 필승 문자로 필승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지금 보시는 텔레그램방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입장을 시켜드릴 거고요. 이 안에서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삼성전자 저점부터 해서 사실 제 지속적인 영상을 봤을 거고 오전에 제 알테오젠 영상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진짜. 예, 제가 오늘 이 알테오젠이 그동안 잘 나가고 있는 알테오젠을
급락할 때 제가 어저께 분명히 우리가 털리면 급등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급락하고 지금 굉장히 또 말아 올리고 있죠. 자, 알테오젠 지금 양봉으로 전환하는데 제 영상 한번 꼭 보십시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면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알테오젠. 자, 지금 이때가 두 번째 하락 부위에 됐을 때요. 제가 추가 매수 자리를 30만 원 실제 줬습니다. 30만 원 드리면서 추가 매수 하시라고. 그리고 어저께 제목이 알테오젠 털리면 급등한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만큼 제가 세력들 변동성이나 흐름들을 자주 보고 실시간 대응들을 선명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에 들어오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필요하신 분 들어오시면 되고, 대신 내가 이제 사업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 텔레그램 통해서 못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너무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텔레그램을 요즘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 모든 대응을 제가 이런 대응 전략 타점들 이런 거 있죠. 모든 대응 전략을 문자로만 받아보실 분들은 84868035로 포스코 필승이죠. 포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분들은 문자로만 대응 전략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제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새벽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는 시점에 저한테 그냥 문자 주시면 그래도 내일 오전부터 다시 이런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볼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들을 항상 저는 실제 눈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요즘 세상 너무 험하다 보니까 뭐 유튜버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자, 네이처셀, 우리기술투자, G2파워, 샤페론, 현부토건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에요. 세력들이 난리를 쳤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제가 안전하게 2박 3일, 3박 4일 코스로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는 전 주식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포스코만큼 신용장고를 굉장히 털어낸 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신용장고 쓰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익을 내서 그게 뭐 50만 원이 됐던 500만 원이 됐던 간에 그렇게 수익 난 자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부담 없이 사실 들어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2박 3일, 3박 4일 코스로 단기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있죠? 예, 주저하지 마시고 이 기자라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이 부분도 제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매도. 제가 매도 전략도 디테일하게 드리거든요. 이 매도 전략만 꼭 지켜주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정리하셔도 충분한 수익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또 퓨처엠 지금 앞으로 가아갈 길이 멉니다. 지금 현재 좀 힘든 자리 나왔어도 대중국 관련해서 재료 독립을 외쳤다는 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 제가 썸네일 좀 강하게 썼지만 장이나 회장 진짜 큰 그림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같이 한번 동참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겠지만 포스코 퓨처엠 다시 한번 이 고가를 뚫어주면서 높을 때까지 제가 열심히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승리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승입니다.